겨울의 차디찬 바람이 서울 강남을 휘감던 어느 아침, 김도연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오전 6시 정각에 일어났습니다. 75세의 나이임에도 평생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김도연 할아버지는 이미 깔끔하게 면도를 마치고 서점 카페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진한 녹색 앞치마에 흰색 셔츠, 그리고 서점 로고가 새겨진 작은 배지까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도연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김도연 할아버지가 근무하는 곳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형 서점의 작은 카페였어요. 유명 작가들의 사인회와 문화 행사가 자주 열리는 곳이죠. 그의 직책은 바리스타. 평생 책과 함께 살아온 그에게도 이 나이에 카페에서 일하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출근길, 김도연 할아버지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어요.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죠. 누구도 이 조용한 노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이 빠르게 오가는 지하철 안에서 도연 할아버지는 조용히 손잡이를 붙잡고 균형을 유지했어요. 갑자기 지하철이 크게 흔들리자 옆에 있던 학생이 그를 부딪혀 밀쳤지만 사과 한마디 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그저 무심히 웃으며 다시 손잡이를 꽉 붙잡았죠.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노인네가 부지런하시긴. 서점에 도착하자 매장 입구의 젊은 직원이 건성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미소로 답하며 직원 전용 출입구로 향했어요. 그의 발걸음은 다소 느렸지만 결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서점 내부를 지나며 도연 할아버지는 부점장 박지원과 마주쳤어요. 30대 초반의 박지원은 항상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세련된 안경을 쓰고 있었죠. 아, 도연 어르신. 오늘 오후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해외 유명 작가 사인회가 예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평소처럼만 하세요. 김도연 할아버지가 뭔가 제안하려 입을 열기도 전에 박지원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고객들 응대는 젊은 직원들이 담당할 테니 어르신은 그냥 평소처럼 커피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서툴게 외국어 쓰시다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요. 김도연 할아버지의 눈에 스치는 섭섭함을 알아채지 못한 채 박지원은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멀어져 갔어요. 이런 일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커피나 잘 타세요라는 말이 얼마나 무시하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지 과연 박지원은 알고 있을까요? 직원 휴게실에서 김도연 할아버지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젊은 서점 직원들의 대화를 귀에 기울였어요. 그들은 도연 할아버지가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늘 유명 작가 사인회라 팁 대박 날 것 같아. 나 제대로 한번 벌어야지. 근데 저기 도연 할아버지는 언제까지 일하실 거야? 너무 느려서 고객들도 짜증내더라. 요즘 시대의 노인이 카페에서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봐도 음료 만드는 게 너무 느려. 우리가 자꾸 체크하고 도와줘야 하잖아. 그들의 말은 가시처럼 김도연 할아버지의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신문을 넘기며 미소를 지었죠. 이런 대우에 익숙해질 법도 하건만 오늘따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말을 멈추고 그저 커피잔을 바라보았어요. 서점 카페는 넓고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김도연 할아버지는 에스프레소 머신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원두는 충분한지, 각종 시럽과 우유가 준비되어 있는지 꼼꼼히 점검했어요. 그의 성실함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지만
젊은 직원들의 눈에는 그저 느리고 답답한 노인일 뿐이었죠. 오후 근무를 준비하며 김도연 할아버지는 앞치마를 정돈했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지친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흐릿하지 않았어요. 무언가 깊이 있는 남들이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강인함이 그의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 어르신, 여기 좀 치워주세요. VIP 손님들 오시기 전에 깔끔해야 해요. 박지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행주를 들었어요. 카페 한 구석에서 묵묵히 테이블을 닦는 그의 뒷모습은 외롭지만 위험이 있었죠. 카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김도연 할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했습니다. 삶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그는 언제나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어요. 홀로 된 후 딸의 교육비를 위해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고 이 서점 카페의 바리스타로 자리를 잡은 지도 벌써 5해가 넘었습니다. 오전 근무가 거의 끝나갈 무렵 박지원이 카페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비장해 보였죠. 오늘 오후 4시에 미국 유명 문학 교수 마이클 윌슨이 오십니다. 이번에 출간된 그의 신간 세계 문학의 교차로에 대한 강연과 사인회가 있을 거예요. 이건 우리 서점에 아주 중요한 기회예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는 한 명씩 인물을 배정했고 영어를 잘하는 직원들에게는 VIP 응대를, 다른 이들에게는 각자의 위치를 지정해 주었죠. 김도연 할아버지에게 차례가 왔을 때 박지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도연 어르신은 그냥 평소처럼 카페 안쪽에만 계세요. VIP 서비스는 민호 씨가 맡을 거예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저 할아버지는 구석에서 조용히 있어. 마지막 말은 주변 직원들에게 작게 한 것이었지만 김도연 할아버지의 귀에도 분명히 들렸습니다. 가슴 한편이 쓰라렸고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가 되자 서점은 분주해졌습니다. 책 진열대는 특별히 정돈되었고 직원들은 다들 완벽한 서비스를 준비했어요. 김도연 할아버지는 카페 안쪽 에스프레소 머신 뒤에서 조용히 일했습니다. 창가에 앉은 손님들을 바라보며 커피를 준비하는 그의 손길은 느렸지만 정확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할까? 김도연 할아버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예약 시간이 가까워지자 외국인 방문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모두 세련된 차림의 지식인들이었죠. 젊은 직원들이 재빨리 달려가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외국인들은 김도연 할아버지에게 간단히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 인사를 대신했어요. 카페 한편에서 김도연 할아버지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잠시 떠올렸습니다. 수많은 외국 문학을 번역하고 국제문학상을 수상하며 해외 대학에서 강연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이런 소외감이 때때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사인의 시작 직전 서점 입구에 키가 큰 외국인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신중한 걸음걸이와 깊은 눈빛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어요. 바로 마이클 윌슨 교수였습니다. 서점 직원들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고 박지원은 직접 나서서 그를 안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윌슨 교수님. 오늘 이렇게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 마이클 윌슨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강연할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서점 직원들은 그의 유창한 한국어에 놀랐지만 곧 강연장을 준비하는데 바빠졌습니다. 마이클 교수는
잠시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말했고 민호가 그를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저희 카페의 최고 바리스타가 교수님을 위해 특별한 커피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민호가 자신있게 말했지만 사실 그는 김도연 할아버지에게 시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마이클 윌슨 교수는 카페 안쪽에서 조용히 커피를 준비하고 있는 김도연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순간적으로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듯 했죠. 윌슨 교수는 한 걸음 다가와 김도연 할아버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맞으시군요. 김도연 선생님. 윌슨 교수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어요. 김도연 할아버지는 당황했지만 오랜 습관대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눈앞의 외국인을 자세히 보니 어디선가 본 얼굴이 맞았죠. 기억 속을 더듬어 보니 약 15년 전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강연할 때 만났던 젊은 연구원 같았어요. 마이클 윌슨 맞습니까? 김도연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윌슨 교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맞습니다. 마이클 윌슨입니다. 선생님이 저를 기억하시다니 영광입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이클 윌슨 교수는 그 자리에서 김도연 할아버지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선생님, 다시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서점 직원들과 카페 손님들은 의아한 시선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왜 저 외국인 교수가 도연 할아버지한테 저러지?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윌슨 교수는 김도연 할아버지의 양손을 잡으며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맞으시군요. 김도연 선생님, 여기서 뵙게 될 줄은. 김도연 할아버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윌슨 교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기억하시나요? 15년 전 컬럼비아 대학에서 선생님의 강연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막 박사과정을 시작한 학생이었죠. 선생님의 번역의 철학과 문화적 맥락 강연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후 저는 선생님의 모든 논문과 번역서를 찾아 읽었어요. 김도연 할아버지의 얼굴에 천천히 회상의 빛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래도록 숨겨온 과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마이클 윌슨 교수의 격식 있는 인사와 김도연 할아버지를 향한 존경의 태도에 서점 직원들은 혼란스러워졌고 박지원 부점장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급히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혹시 문제라도. 마이클 윌슨 교수가 그를 향해 돌아섰어요. 아, 혹시 서점 매니저신가요? 이분을 아십니까? 박지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서점 카페 바리스타이신데요. 윌슨 교수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바리스타라고요? 김도연 선생님이요? 이분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문학 번역가 중 한 분입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김도연 할아버지에게 쏠렸고 윌슨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시절 선생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해밍웨이와 마르케스 번역은 원문보다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죠. 특히 노인과 바다의 한국어 번역은 세계적인 문학 번역의 교과서로 불립니다. 이 말을 듣던 젊은 서점 직원 하나가 앞으로 나섰어요. 혹시 100년 동안의 고독 번역자 김도연 선생님 말씀이신가요? 윌슨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벨 문학상 작가 전집 시리즈를 번역한 분이기도 하죠. 아시아 최초로 국제 번역 문학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젊은 시절에 이룬 업적들이었고 한국 문학사에 큰 획을 그은 일들이었죠. 하지만 작품의 성격상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을 뿐이었어요. 윌슨 교수는 김도연 할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제 이번 책 세계 문학의 교차로는 선생님의 번역 이론에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 강연에서 선생님을 인용하려 했는데 직접 만나게 되다니 함께 강연에 참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초대는 분명 진심이었어요. 김도연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광입니다. 윌슨 교수님. 그 순간 서점 직원들과 손님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박지원 부점장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저분이 그런 대단한 분이었다고? 다른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몰랐지? 왜 카페 바리스타를? 그들의 혼란과 충격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강연장으로 향하는 김도연 할아버지의 걸음걸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느리고 조심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학자다운 위엄과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마이클 윌슨 교수와 나란히 걸으며 깊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서점 직원들에게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강연장 입구에서 박지원 부점장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어요. 그는 급히 직원들에게 VIP 좌석을 한 자리 더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가 지나갈 때 박지원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VIP석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잠시 박지원을 바라보더니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이 아닌 이해와 너그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강연장은 순식간에 특별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마이클 윌슨 교수와 김도연 할아버지가 나란히 단상에 앉아 청중들의 기대감이 높아졌어요. 특히 문학을 사랑하는 이들 중 일부는 김도연의 이름을 알아보고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마이클 윌슨 교수는 강연을 시작하기 전 김도연 할아버지를 정중히 소개했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특별한 손님이 계십니다. 현대 문학 번역의 거장, 김도연 선생님입니다. 제가 문학의 길을 걷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스승이시죠.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과 경외심이 섞인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강연이 진행되는 동안 마이클 교수는 여러 차례 김도연 할아버지의 견해를 물었고 그때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놀라울 정도로 깊이 있고 명쾌한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문학적 통찰력과 번역에 대한 철학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청중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숨죽여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갈 무렵 질문을 받는 시간에 한 청중이 손을 들었습니다. 김도연 선생님, 선생님 같은 분이 왜 서점 카페에서 일하고 계신지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강연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마이클 윌슨 교수도 잠시 긴장한 표정을 지었지만 김도연 할아버지는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선택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둔 것은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제 딸 지은이가 20대 초반에 희귀 난치병 진단을 받았어요.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딸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저밖에 없었죠. 김도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마침 해외 대학에서 개건교수 제안이 왔지만 딸을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번역 작업과 강연을 그만두고 딸을 간호하는 데 전념했어요.
병원비가 많이 들었고 제 적금과 연금으로는 부족했죠. 다행히 지은이는 10년간의 투병 끝에 건강을 회복했지만 김도연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사이 저는 학계와 출판계에서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나이 60이 넘어 다시 시작하기에는 세상은 이미 젊은 번역가들로 가득 찼더군요. 그래서 생활을 위해 제가 좋아하는 책과 가까운 이곳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많은 청중들의 눈가가 촉촉해졌고 서점 직원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어요. 마이클 윌슨 교수는 김도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학계에서는 누구도 선생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의 번역과 이론은 지금도 전 세계 대학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늘 선생님의 소식을 기다려왔어요. 그 말에 김도연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저 제 딸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제 인생은 성공한 것이지요. 그의 담담한 목소리에는 후회가 아닌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윌슨 교수는 깊은 존경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선택은 학계에는 큰 손실이었지만 가족에게는 축복이었겠네요. 김도연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일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가 중요하죠. 바리스타라도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제 철학입니다. 그의 말에 청중들은 깊이 감동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윌슨 교수의 눈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빛이 어렸어요. 선생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김도연 할아버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윌슨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각 서점 로비에서는 김도연 할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직원들 사이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온라인으로 찾아낸 문학 기록, 번역 서적들, 수상 내역 등이 공유되며 충격과 놀라움은 더해갔습니다. 저기 봐, 이 사진. 김도연 선생님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야. 진짜 세계적인 인물이었네. 여기 기사에는 그가 한국 번역 문학의 선구자이자 문화교류의 가교 역할을 했다고 나와 있어. 박지원 부점장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가 평소에 얼마나 무례하게 김도연 할아버지를 대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강연장 안에서 마이클 윌슨 교수의 제안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김도연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김도연 선생님, 저희 대학에서 개건교수로 오셔서 한 학기 동안 번역문학 특강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번역가들을 모시는 마스터 번역가 시리즈의 일환으로요. 물론 모든 비용은 대학에서 부담합니다. 테이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청중들은 김도연 할아버지의 반응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어요. 김도연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저 평범한 시민일 뿐입니다. 번역계를 떠난 지도 오래됐고요. 마이클 윌슨 교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식 직함은 명예 방문 교수입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강의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자유시간으로 쓰실 수 있고요. 보수도 충분히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부디 거절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선생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대화가 오가는 동안 강연장 밖에서는 서점 직원들 사이에 김도연 할아버지에 관한 소문이
폭풍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민호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도연 할아버지가 세계적인 번역가였다고? 그리고 지금 미국 대학에서 교수직 제안까지 받았다고? 말도 안 돼. 한 여자 직원이 더 많은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방금 검색해 봤는데 김도연 선생님은 5개 언어를 구사하신대.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우리가 매일 무시하던 그분이. 박지원 부점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례하게 대했는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네. 강연이 끝나고 김도연 할아버지와 마이클 윌슨 교수가 함께 로비로 나오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서점 직원들은 일제히 김도연 할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평소 그를 무시하던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바뀐 것이었죠. 김도연 할아버지는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지만 표정을 감추고 평소처럼 조용히 인사를 받았습니다. 마이클 윌슨 교수와 다른 출판 관계자들은 그에게 정중히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선생님,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꼭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관계자들이 떠난 후 박지원 부점장이 서둘러 김도연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몰랐고 신뢰를 많이 했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잠시 박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나 원망이 아닌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그냥 바리스타니까요. 이 담담한 한마디가 박지원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문화대사이십니다. 제가 했던 실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 지나간 일입니다. 괜찮아요. 직원 휴게실로 돌아가는 길에 김도연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른 시선을 느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그를 존경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호와 그의 동료들도 어색하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그동안 정말 죄송합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자신의 과거가 드러난 것이 쑥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끼는 인정과 존중이 달콤하게 느껴졌죠. 휴게실에 들어서자 젊은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외국어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게 되었나요? 저도 배우고 싶은데. 김도연 할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오랜 번역 생활 동안 외국 작가들과 많이 교류했고 언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시작으로 여러 직원들이 김도연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번역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유명한 작가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문학 작품을 번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김도연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자신이 주목받는 존재가 된 것에 조금 당황했지만 차분히 그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김도연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 사이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듯 했어요. 아침에는 무시당하는 노인 바리스타였지만 저녁에는 존경받는 문학 번역가가 되었죠. 주머니 속에 마이클 윌슨 교수의 명함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제안은 분명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김도연 할아버지의 마음 한구석에는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일상의 평화를 뒤로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할지 그는 깊이 고민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그의 딸 지은이 평소처럼 현관에서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어땠어요? 김도연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미소 지었어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단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이클 윌슨 교수의 제안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번역가로서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딸 지은이 깊이 잠든 시간에 그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나왔어요. 오래된 책장 한쪽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천천히 그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열쇠로 자물쇠를 열자 그 안에는 번역 시절의 기념품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국제번역문학상 트로피, 오래된 만년필, 그리고 젊은 시절 세계적인 작가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속에는 젊은 마이클 윌슨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쓸어내렸어요. 그때의 자신은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김도연 할아버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점에 출근하자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그를 맞이했어요. 경비원부터 시작해 모든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민호가 서둘러 다가왔어요.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선생님 업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어요. 로비를 지나는데 박지원 부점장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잠시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부점장 사무실은 서점에서 가장 좋은 전망을 자랑했습니다. 박지원은 김도연 할아버지에게 가장 편한 소파를 권하며 정중하게 커피를 대접했어요. 선생님, 먼저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박지원은 잠시 망설이다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실은 서점 경영진에서 선생님께 새로운 직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문학 고문이라는 직책인데 서점의 문학 행사와 번역서, 큐레이션을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급여는 현재의 2배로 올려드리고 근무 시간도 조절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루 만에 그의 가치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김도연 할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어요. 박지원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윌슨 교수님의 제안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저희 서점이 우선이었으면 합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이 도시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그 자신도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했어요. 오후가 되자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점 로비로 마이클 윌슨 교수와 함께 몇몇 출판사 관계자들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윌슨 교수뿐만 아니라 한국 문학계의 대표적인 인물들도 함께였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가 로비로 나가자 그들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김도연 선생님,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마이클 윌슨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와 함께 온 한국문학번역원 원장은
김도연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선생님의 근황을 알게 되어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최준혁 원장입니다. 문학번역원에서 선생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서점 로비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들에게 쏠렸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응대했고 최 원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어제 윌슨 교수님께 들은 이야기를 검토해 봤습니다.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선생님을 명예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상의해야 할 부분도 있고, 최 원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김도연 할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김도연 선생님, 한국 문학은 아직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 말은 김도연 할아버지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평생을 문학과 번역을 위해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 말은 단순한 직업 제한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진심을 담아 답했어요. 문학계 인사들이 떠난 후 휴게실에서 김도연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 개의 명함이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마이클 윌슨 교수의 것, 다른 하나는 박지원 부점장의 것이었죠. 두 개의 서로 다른 길, 두 개의 서로 다른 미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도연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지은아, 아빠에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생겼단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지난 이틀간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마이클 윌슨 교수와의 만남, 그의 제안, 그리고 서점과 문학번역원의 새로운 직책 제안까지. 지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몰랐던 아버지의 과거. 지은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제가 언제나 아버지를 지지할 거예요.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버지, 저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니. 항상 묵묵히 저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도연 할아버지는 딸의 지지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의 진정한 정체성, 그리고 그가 가진 능력과 경험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도연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서점에 도착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선택을 확신하고 있었죠. 아침 햇살이 서점 카페를 밝게 비추는 가운데 김도연 할아버지는 박지원 부점장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모습에는 특별한 위엄이 깃들어 있었어요. 번역가로서의 기품은 여전히 그의 걸음걸이와 자세에 남아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박지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도연 할아버지가 들어서자 박지원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앉으시겠습니까? 김도연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박지원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었어요. 김도연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부점장님, 먼저 새로운 직책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마운 제안이었습니다. 그럼 박지원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실렸어요. 김도연 할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부로 서점을 떠나려 합니다. 박지원의 얼굴이 실망으로 가득 찼어요. 문학번역원의 제안을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김도연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아직 쓸모가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저희가 더 일찍 선생님의 가치를 알아봤더라면. 김도연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나간 일은 생각하지 맙시다. 여기서 보낸 시간도 소중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사직서를 꺼내 박지원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모든 절차는 여기 정리해 두었습니다. 박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그의 눈에 진심 어린 존경의 빛이 어렸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존경합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박지원을 향해 돌아섰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이 말을 남기고 김도연 할아버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박지원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김도연 할아버지의 말이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김도연 할아버지가 서점을 떠나 한국문학번역원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소식에 직원들은 저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그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점심시간 직원들은 김도연 할아버지를 위한 작은 송별회를 준비했습니다. 평소 그가 자주 앉던 휴게실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와 선물이 놓여 있었어요. 김도연 할아버지가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걸 준비할 필요는 없었는데. 김도연 할아버지는 쑥스러워하며 말했어요. 민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선생님,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무례했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 작은 선물이지만 받아주세요. 그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서점 직원들 모두의 서명이 담긴 액자가 있었어요. 우리의 스승 김도연 선생님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의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맺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서점 정문 앞에 검은색 세단이 도착했습니다. 마이클 윌슨 교수가 직접 김도연 할아버지를 마중 나온 것이었어요. 서점 직원들은 모두 밖으로 나와 그를 배웅했습니다. 박지원은 김도연 할아버지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새로운 길에서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저희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박지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도 좋은 부점장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김도연 할아버지는 모인 직원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이클 윌슨 교수의 안내로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서점 직원들은 일제히 손을 흔들었어요. 차 안에서 김도연 할아버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5회라는 시간을 보낸 서점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것은 그저 바리스타의 삶을 마감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여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문학번역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오후에 원장님과 미팅이 있습니다. 마이클 윌슨 교수가 말했어요. 김도연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벌써 새로운 번역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번역가로서의 본능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죠. 차가 서울의 번화가를 지나 문학번역원으로 향하는 동안 김도연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사랑했던 도시가 이제는 더욱 번화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방식으로 이 나라의 문학에 기여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마이클 윌슨 교수는 김도연 할아버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선생님께서 합류하시니 우리 프로젝트가 완성됐다 할 수 있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윌슨 교수. 두 사람은 문학번역원 정문을 향해 나아갔고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그들을 맞이했어요. 김도연 할아버지의 가슴 속에서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부심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는 노인 바리스타가 아니었어요. 그는 다시 한번 김도연, 한국의 대표 문학 번역가로 돌아온 것입니다. 햇살이 가득한 어느 봄날 오후 서울 시내의 국제 컨퍼런스 센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세계 문학의 교차로 번역과 문화교류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문학 심포지엄에는 각국의 작가들과 번역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메인홀 입구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기조연설 김도연 명예번역가, 현 한국문학번역원 고문. 무대 뒤편에서 김도연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연설문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6달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맞춤 정장을 갖춰 입은 그의 자태는 위엄이 넘쳤고 눈빛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서점 카페에서 무시당하던 노인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죠. 김 선생님, 3분 후에 입장하시겠습니다. 행사 진행자가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지난 6달은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문학번역원과 대학의 고문으로 일하며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죠. 그의 문학적 통찰력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는 젊은 번역가들에게 귀중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어요. 김도연 할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죠. 각국의 문학계 인사들, 번역가들, 출판 관계자들이 모두 일어나 그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어요.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객석은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문학 번역의 중요성과 문화적 가교 역할에 대한 견해를 차분하게 풀어나갔어요. 그의 통찰력 있는 분석과 명쾌한 설명에 청중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문학 번역은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와 정서, 역사와 맥락을 함께 전달하는 일입니다. 번역은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인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김도연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이 서려 있었어요. 무대 아래에서는 마이클 윌슨 교수가 엄지를 치켜 세우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연설 후 이어진 리셉션에서 김도연 할아버지는 각국의 인사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젊었을 때 익혔던 외국어 실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그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모두가 그의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때 리셉션 홀의 입구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김도연 할아버지의 딸 지은과 손자 민우였습니다. 둘 다 정장과 원피스를 차려입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김도연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와줘서 고맙구나. 김도연 할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은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연설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이제야 제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실감하네요. 손자 민우가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당겼습니다. 할아버지, 멋있어요. 김도연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도연 할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한강변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그들은 오랜만에 화목한 시간을 보냈어요. 김도연 할아버지는 번역 작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최근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겪은 경험들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어요. 김도연 할아버지가 고백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죠. 지은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해내셨어요. 항상 그래왔듯이. 사실 서점에서 일하는 동안 많이 배웠단다. 겸손함과 인내, 그리고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강변을 걷는 동안 김도연 할아버지는 문득 6달 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무시당하고 소외됐던 그 시간들이 지금은 오히려 값진 경험으로 다가왔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그는 더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되었고 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빛나는 가운데 김도연 할아버지와 그의 가족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75살의 나이에 시작된 그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김도연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한때 무시당하던 바리스타가 이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문학 번역가로 거듭난 그의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말의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향한 힘찬 외침이었습니다.